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살기 어려운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비록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태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루고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후에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이전의 선택들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으며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정적인 이유로 돈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예시로는 자녀나 친구를 위해 돈을 지원하거나 결혼 비용이나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나 친구를 위해 자신의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돈을 소비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나 친구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벌더라도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따라서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노후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다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신중한 돈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의 선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루고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후에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며 노인들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중요하며 경제력을 유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사용되는 의료비의 50%가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저축한 돈을 대부분 자녀들을 돕는 데 사용하거나 생각 없이 소비하여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플 때에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일들을 미래의 일로 생각하여 충분히 대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재를 생각하며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할 때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때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 생활하다가 은퇴 후 수입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금융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여 은퇴해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론 미국의 부자인 워렌 버핏의 재산 중 90% 이상은 65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몇십 년 전에는 63세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고레카와 겐조가 개인 소득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문자 문맹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나 기사를 보면 금융사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돈을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흔합니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생 동안 사용되는 의료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녀를 위해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여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생 선배들의 지혜 중 두 번째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WTO에서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장년,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으로 분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청년이거나 청년 시기를 막 지났을 뿐입니다. 이는 아직 젊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건강 관리, 취미 생활, 전문 공부 등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 한 분은 60세가 넘었음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 어려웠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우면서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매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다고 느낄 때는 어릴 적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돈을 잘 모으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배우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돈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나 남들이 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하나 선택하여 빠르게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도 실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노후에 생기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취미입니다. 요약하자면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를 정리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에서 실행으로 넘어가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글쓰기와 같은 취미는 노후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모르겠다면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하다면 불안하다고 쓰고 왜 불안한지에 대해 써보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하루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으면 됩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인 플라톤과 세네카도 자신의 글을 쓰며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굳이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만 볼 글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내 감정을 적어내려가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글쓰기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면 우울증 예방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글쓰기가 암에 대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생각을 정리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노년의 산책과 함께 추천되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글쓰기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이 적고 실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손의 미세한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또한 그림 그리기에 빠지면 잡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어 우울한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이 적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로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장기적으로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우울증 예방이나 만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WTO의 연구 결과처럼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의 지혜 중 세 번째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으며 남은 노후를 보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행은 반드시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치 좋은 곳에 돗자리를 깔고 음악을 틀어놓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아직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보고 즐길 순 없겠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최대한 즐기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행은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설렘을 주며 여행을 떠올리는 것 자체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볼 만한 곳이나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해보면 이는 뇌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에 내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아서 내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제한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제일 가까운 곳을 골라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을 계획했다가도 막상 떠나기 전에는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 되면 어느새 여행을 갔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계획하고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부모나 자식들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시간이 더 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남은 노후를 보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행은 반드시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설렘을 느끼며 여행을 떠올리는 것 자체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인생에서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배우자는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한들 배우자가 같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혼자만 너무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에게 잘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원망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라도 배우자에게 그동안 돈 버느라 수고했다. 그동안 살림하느라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만이라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와 잘 맞는다면 친구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배우자와 성격적인 부분, 가치관 등이 잘 맞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배우자가 있다면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해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 둘째는 배움을 멈추지 말고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 셋째는 여행을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는 것. 마지막으로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사실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배우자도 친구도 자식과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노인의 나이가 되고 보니 젊다는 핑계로 과거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흡연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흡연을 한다면 그 배우자에게도 간접 흡연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자식들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흡연의 안 좋은 점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는 누구는 9살까지 흡연하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이한 경우일 뿐입니다. 흡연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들지만 조금씩 흡연 횟수를 줄여나가고 필요하다면 금연 상담을 받아 꼭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우자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원망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와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흡연을 줄이고 금연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해야 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소비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며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 그리고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를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천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즈미 크메트의 유명한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